예, 오늘은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수면이 13m까지 띄운 세월호를 이동시켜서 반잠수식 선박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반잠수식 선박에 싣고 고정하게 되면 사실상 인양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경제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 4시 55분에 세월호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도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 30분 정도 안에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착이 되면은 이제 반잠수선 위에 세월호를 정확하게 원탑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동 중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예, 거죠? 이동 중에는 파도하고 주변 운항 선박인데 예. 주변 운항 선박은 전부 해경 해군이 통제하고 있고 파도는 잔잔하기 때문에 운항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해수부는 자정 전까지는 늦어도 자정까지는 반잠수식 선박에 싣는다 이런 목표를 밝혔는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작업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자정까지 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물론 자정을 뭐 조금 넘어서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 목표를 자정까지 세우고 해수부는 그것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거든요. 현재 2시간 후라고 했으니까 7시쯤이면 도착을 할 예정인데요. 예. 현재 세월호를 끼고 있는 제킹바지선과 함께 묶여 있는 세월호가 시속 1.5km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시속 있습니다. 1.5km면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린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도 빠른 걸음이면 그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하고 화면을 있습니다. 보면 뭐 마치 그냥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다라서 그런지 이제 이동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네. 요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예. 네, 지금 그 반잠수선을 움직이는 예인선은 5척입니다. 예. 한 척은 주 동력으로 앞에서 끌고 나머지 4척은 현측 선수에서 하나 끌고 밑에서 둘이 밀고 예. 좌우에서 방향 조정을 하는데 지금 봐서는 조명등이 켜져 있고 특별하게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지금 1.5km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느리고 예.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는지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갖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하지 않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3시간이 늦춰졌어요? 네 3시간 드셨는데 예. 보통 저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주간 중에 작업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 작업 지휘자가 한눈에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좀 늦어지는데 내부적인 무슨 회의를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배들이 오른쪽으로 예인선들이 보이고요. 네. 저 화면에서 왼쪽으로 바지선이 있고 예, 오른쪽에 바지선, 왼쪽에도 바지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대. 지금 왼쪽에서 끌고 있는 겁니다. 왼쪽 지금 보이지 않고 예. 지금 저 보이는 쪽이 후미입니다. 예. 후미 왜냐하면 그 돌출 부분이 후미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 후미고 저 앞에 보이는 저 빨간 불, 저 밝은 화면에서 불이 있는 왼쪽. 예, 그게 빨간색 배, 저게 주동력으로 앞에서 끄는 배입니다. 네, 예인선이 모두 5척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리드해서 끌고 가는 예인선이 있고 양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선이 양 옆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예인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대비하는 방제선들. 방제선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방제선이고요. 그래서 예. 예인선은 총 5척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을 한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 이제 예인선이 끌고 예. 가는 장면이죠. 예인선이 끌고 가고 있고 예. 이 끌고 가는 작업을 완료를 해서 그 반잠수식 선박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요. 예. 그 위에 얹는 작업 이것이 가장 또 난이도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얹고 나면 제킹바지선에 묶은 걸 풀고 제킹바지선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잠수식 선박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과정은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목포 신안까지 옮긴 뒤에 현재 보이는 것처럼 육지로 이제 무트로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까지 해수부가 네. 뭐랄까요? 목표로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어디까지인 겁니까? 네, 그 거치하는 작업까지 오늘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반잠수식 선박에다 올리는 것까지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올리는 것까지 아직 그 양쪽에 있는 제킹바지선을 푸는 작업까지는 오늘 못 하고요. 예. 제킹바지선이 묶여 있는 채로 반잠수식 선박에 얹는 작업까지는 오늘 자정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얹고
밟고 나서 완전히 이제 수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또 예. 중요한 부분이 반잠수식 선박의 위치가 딱 맞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한 그 공간이 1.5m 정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잠수식 선박에 이제 물을 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1.5m가 떠오르고 예. 이 두 배가 딱 맞닿게 되거든요. 예. 맞닿게 된 이후에 양쪽에 있는 제킹 바지선의 묶음을 풀고 제킹 바지선이 떠나게 되는데 오늘은 제킹 바지선이 떠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예. 일단은 얻는 작업까지 오늘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 제킹 바지선에서 분리하기 전까지가 제일 고비인 셈인 것이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첫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 세월호를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첫 고비였고요. 특히나 예. 바닥에서 띄어 올리는 작업이 정말 어려웠고 13m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또 떨어져 나간 램프라든지 그 예. 화물칸 출입문 이런 부분 절단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고비를 이제 넘어왔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작업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뭐 단계마다 한 번씩 고비가 있어 갖고서 상당히 마음을 졸이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뭐 이 저 3시간 정도 조류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고 좀 또 한 3시간 정도 지연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인양 완전히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가야 이제 그때야 이제 인양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좀 인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해수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어디까지냐면은 제킹 바지선이 지금 세월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잡고 있는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까지 가서 예. 반잠수식 선박 위에 정확히 온탑시킨 다음 예. 반잠수식 선박에 있는 물을 펌프로 빼면은 1.5m 부상이 됩니다. 1.5m 부상하면은 세월호 좌측 현측과 예. 좌연 현측과 반잠수식 선박 받침대가 만나는 요 작업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요 작업이 끝나면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예. 지금 남은 지금 이동하고 올리고 이러는 것도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동하는 경우는 돌발 변수가 없이 이동 잘갈것 시작해서 같죠? 잘 가고 있고요. 예. 지금 여기서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작업, 요것은 반잠수정 위에다가 세월호를 정확하게 온탑시켜서 1.5m를 부상시켜서 맞추는 작업. 예.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변수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있을 수 있는 변수는 지금 반잠수식 선박이 160m입니다. 예. 이 길이가 160m인데 세월호 길이가 146m입니다. 예. 여유분이 14m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m라는 것은 결국 선교하고 부력 탱크 예. 이쪽으로 나누면 7m, 앞에 7m, 뒤에 7m. 요 7m씩밖에 여기 때문에 예. 이 7m가 벗어나면은 반잠수식 선박과 부딪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세월호 무게를 지금 한 10,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킹 바지선이 약 한 2만 톤 정도씩만 본다고도 5만 톤입니다. 합치면 5만 톤이라는 이 엄청난 배가 반잠수선의 선교나 또는 부력 탱크를 부딪히면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가 침몰까지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예. 예. 상당히 세월호 지금 내부에 펄, 바닷물, 뭐 내부 자재, 유류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8,000톤이 넘죠 무게가.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가 이제 뭐 이 와이어 줄과 이제 밑에 바닥을 받치고 있는 리프트 빔이 이제 예. 있는 상태에서 바지선 두 척에 이렇게 마치 뭐 2인 삼각 하듯이 네. 배 바지선 두 대하고 세월호가 한 묶음이 몸이 돼서 되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이동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유실물 같은 것들이 네.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이게 지금 세월호를 그 뜨기 위해서 리프팅 빔을 넣지 않습니까? 예. 이 리프팅 빔 밑에 망을 다 쳤습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또 잠수 작업을 할 때 잠수사들이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구멍을 내지 않았거든요. 예. 위에 구멍 낸 것들은 다 철망으로 다 막았습니다. 예. 근데 다 막았는데 못 막은 구멍도 일부는 있고 그다음 지금 좌연 램프가 절단돼서 그걸 떼냈지 않습니까? 예. 그 좌연 램프 쪽으로 화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물 외에 기타 유품이나 혹은 미수습자가 유실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램프 쪽으로? 지금 그
카고 데크라고 그러고 화물 데크라고도 하는데 예. A 데크, B 데크 요것은 배가 출항하면은 객실, C 데크, D 데크 이래 갖고는 차단을 시킵니다. 예. 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따라서 사람들이나 유품이 C 데크나 D 데크에서 A 데크나 B 데크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램프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네. 거죠? 네, 어제 램프- 밤새도록 11시간 동안 그 램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또 소요됐었는데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선미 꼬리 부분에 이제 화물칸을 출입하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으면 육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인 같은 것이 내려와서 차량도 이동을 시키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일종의. 그렇습니다. 예. 컨테이너나 화물을 이동하는 그 출입구입니다. 예. 이것의 길이가 11m, 그리고 폭이 7.5m에 이르는 굉장히 큰 문이었거든요. 예. 세월호의 지금 그 폭이 22m니까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크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그동안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8.5m 정도 끌어올렸을 때 그때 더 이상 수면 위로 상승하지 않고 굉장히 지체가 됐거든요. 예, 예. 화면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서너 시간 이상 지체가 되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 이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10시에 이제 긴급 브리핑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램프라고 부릅니다. 화물칸 출입구.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절단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절단 작업을 시작한 것이 어제 저녁 8시였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정말 인양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세월호 인양을 오늘 안에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고 또 미수습자 가족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는데 다행히도 오늘 새벽 6시 45분 11시간이 지나서 이 용접 작업을 통해서 수중에서 예. 이 램프를 떼어내는 작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작업이 진행돼서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이 부상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험 인양을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만 이틀, 그러니까 사흘째 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월호가 수면이 13m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순간이 참 가슴이 덜컥한 네.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네. 세월호 밑에 이렇게 리프팅 빔이 깔려 있잖아요. 예, 예. 33개를 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들어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때때마다 계속 잠수사가 아래로 내려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예.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물어봤더니 리프팅 빔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수평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예. 그 빔 바깥에 있었던 램프는 빔 바깥쪽으로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전은 햇빛이 들지 않아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또 예. 맹골수다가 워낙 조류도 빠르고 그런 곳이어서 시야 확보가 0.4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더 멀리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인데요. 예. 어쨌든 그 지금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업체가 뭐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만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논란과 비판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박수정 기자 얘기한 대로 램프 제거하느라고 11시간 소요가 됐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조류가 또 잘 안 맞아서 3시간 정도 더 소요가 돼서 오늘 소족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게 오늘 안에 이게 목표로 하는 일정들이 다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 소족이라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 중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우선 소족에서 중족으로 넘어간다 해서 두부 자르듯이 갑자기 파도가 많아지고 조류가 많아지고 바람이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서서히 조류만 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작업이 못 끝난다 해도 내일까지 연장해서 작업을 하면 문제는 없고 다만 지금 반잠수선 위에 세월호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야간에 지금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그 조선소에서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간 중에 도크마스터가 다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네. 상하이 살베지는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노하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신데 날이
순식간에 좀 어두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장님께서 보시기에 뭐 지금까지 상하이 셀비지가 야간에 작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상하이 살베지가 야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야간에 지금 작업을 시도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대부분 주간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식과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이동 중이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잠수형 선박까지 네. 반잠수식 선박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네. 자정을 지나서든 뭐 네. 어찌 됐든 예, 간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올려놓는 작업까지는 일단 예. 강행이 돼야 될 것 예, 같은 상황이죠. 왜냐면은 제킹바지선에 세월호가 지금 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투매도 하지 않고 그냥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예인선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잡고 있는 것보다는 반잠수식 선박에 일치를 시켜서 접합을 시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소조기고 이제 내일부터 중조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기에 바다라는 게 끊임없이 이제 조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반잠수함에서 세월호가 올라갔을 때 앞뒤로 7m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물살이 조금 더 빨라지면은 이 7m라는 게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물살이 세면 셀수록 작업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에 10m 갈 것을 5분 동안에 10m 가지 않습니까? 물살이 세면 그만큼 대처할 시간이 적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 작업의 기본 조건이 파고 1m, 풍속, 초속 10m 이내로 정한 겁니다. 예. 박 기자, 지금 해상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잠잠합니다. 예. 초속이 10m 이내여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초속이 지금 3.7에서 4m 사이니까요. 예. 잠잠한 편이고요. 그리고 파도도 0.4m 정도입니다. 1m 이내면 되는데 절반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람과 파도가 잘 도와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어떤지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밤 자정까지 목표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은 했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부터는 중조기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커질 것이냐도 또 우려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인양 추진단에서 말한 것으로는 중조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파도가 확 심해지고 또 바람이 거세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오늘과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고가 1m를 넘으면 안 되긴 하는데 예. 0.8에서 0.9까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모레쯤 되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점점 더 진행은 되고 있어서 오늘 밤 안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죠. 예.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가 3년 동안 잠겨 있었던 네. 그 장소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지금 하길 바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해양수사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현재 인양 작업이 워낙 중요하고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인양 작업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 선체를 수색하는 작업과 또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었던 그 바닥과 유실망 근처의 수색 작업도 예. 또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그것을 이제 반잠수식 선박까지 이제 세월호는 이제 기존 장소에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장소가 비기는 하는데 오늘 당장 어떤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인양 작업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물살이 잠잠해지는 때를 기다려서 왜냐하면 조류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44m까지 잠수를 해서 수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그 다음 좀 잠잠해지는 상황을 기다려가지고 수색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 인양 그 유류품 예.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 200m, 160m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그물망을 중심으로 세월호가 있었던 거기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 그물망에 걸려 있는 것이 없는지 또 세월호가 묻혀 있었던 그 바닥에 남아 있는 유류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색 작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또 육지로 이동한 세월호에 대한 수색 작업은 또 따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지금 박소정 기자가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그래픽이 나갔었는데 세월호 일부를 절단해서 네. 드러내는 작업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세월호 절단을 두고서 미수습자 가족과 일부 유가족 사이에 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절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 건가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해수부가 기존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 선체를 이렇게 육지로 완전히 올리고 나면 선체를 통째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 가장 미수습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예. 선미 부분, 꼬리 부분의 객실을 잘라서 자른 부분만 세우고 수색을 하겠다고 했던 게 기존의 방침이었는데 예. 이 부분이 또 유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증거인 세월호를 자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자르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시신이 훼손된다거나 유류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르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정되지는 않겠고요. 예.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21일에 법이 통과돼서 이제 예. 곧 출범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 조사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결정을 내려서 그 부분을 또 정부와 협의를 하고 유가족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진 대장님 이제 6시 40분 지금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아직 뭐 해역에서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정대로라면 이제 곧 도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무난히 인양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예, 문제라 하면은 조류하고 파도인데 예. 특별한 지금 조류와 파도는 날씨 문제가- 변수는 안 될 것 같은 네, 날씨 변수는 안 생각이 되고. 들고요. 예, 그다음 나머지는 매뉴얼대로 예. 안전 수칙 지키면서 차곡차곡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안전 수칙 지키면서 차분하게 진행하면은 성공할 걸로 보입니다. 그 반잠수식 선박에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잠수식 선박으로 가서 세월호를 정확히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치를 시킨 다음에 반잠수식 선박하고 세월호하고 닿는 이 수심이 1.5m입니다. 예. 이 1.5m 이제 물을 그 펌프를 돌려서 빼면은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되면서 세월호를 안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통상 1.5m를 빼는데 물을 빼는데 모든 그 선박들 즉 반잠수식 선박들은 1m 빼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 빼는데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세월호하고 반잠수식 선박하고 달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예, 뭐 매 단계마다 조금씩 이제 변수가 있고 고비가 있어서 네.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오늘 밤 자정 전에 소조기 마지막 날인 오늘 밤 자정 전에 완전 인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경제부 박수정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